예, 저는 오늘 세 번째 발표를 맡은 트루스포럼 제1본부장 김상종이라고 합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가 그 본부장으로서 처음 발표를 하는데 아마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주제는 전략을 변경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앞에 분들께서 여러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들 그리고 꼭 필요한 주제들 다뤄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러한 영광 본부장님 같은 그런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오늘 생방송이라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급하게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을 변경하라. 트루스포럼의 공식 의견은 전략을 안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전략을 변경하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아주 간단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지만 앞에 두 분께서 보수주의의 좀 일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전략을 변경해보자 라는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상황이라는 따라서 좀 넘겨주세요. 요즘 상황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트루스포럼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뿌리 중에 하나는 성경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신론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다는 어떤 가정하에 설명을 드린다면 이 요즘은 상황을 그래서 이 보수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교회 내에 치열한 의견 대립이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는 의견 대립이 없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떠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과거에는 성도분들께서 혹은 좀 약간 넓게 보시면 우파분들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파 쪽에 서 계신 분들께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끄덕끄덕거리셨다면 요즘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우파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교회 내에서 이제 동성애라는 얘기를 나왔을 때 과거에는 말도 안 된다. 사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쉽게 했겠지만 요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 문제, 이것도 아주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대부분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집단들, 어른들 사이에서 특히 5, 60대 이상 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낙태는 상황이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에 대한 거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 주변에는 복지에 몸을 담고 계신,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회를 도와준다.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소수자들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것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복지학과를 간다던가 혹은 요양원들, 노인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장애인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교회에서 많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몸 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쪽에서 몸을 담고 어떤 학문들을 공부하고 실제로 약하신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앞에서 이제 조세현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이거는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모든 국민들이 끄덕끄덕거리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됐죠. 이거 반대하는 논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깊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또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요. 교회들 사이에서 또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방역에 대한 스탠스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방역이 지금 코로나가 이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피해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또 역사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은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하면은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여전히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승만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하시고 건국에 큰 기여를 하셨다. 제목만 보고 그 예배를 가지를 않으시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 저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못 받아들이는 목사님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투표 기간이죠. 이거는 뭐 정말 교회 내에서 어떻게 투표 얘기를 하지도 않겠지만, 뭐,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에 얘기했던 저 5가지를 포함해서 이제 어떤 정책으로 나오게 될 텐데,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트루스 포럼 얘기했을 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좀 너무 극우단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거기는 꽤 괜찮은 얘기를 하는 곳이다. 이것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를 것으로, 또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대립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들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냐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판단을 내렸느냐. 외부 활동이 미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뭐 근처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본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거나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들었다. 예를 들어서 트루스 포럼 모임에 나와서 뭐 탄핵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얘기를 배워왔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탄핵 알고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거를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게 되는 성도가 생길 수도 있고, 묻게 되면 어떤 내 생각은 이렇다 얘기를 해야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얘기는 안 들고 오는 게 맞다는 거죠. 이승만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낙태도 그럴 수 있어요. 예, 낙태도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 청년들을 보내는 거, 성도들을 보내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교회 내에서도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입을 맞추자라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내부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거죠. 뭐 안 좋다 좋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가치관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저희의 대응, 또 특별히 본부장으로서 트루스 포럼의 대응은 어때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보수주의를 전도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사람을 저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한 사람이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의 삶에 밀접하게 어떤 삶의 패턴들을 파악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당연하게. 그러면서 그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내고 그 사람을 일종의 지적인 설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영적인 감동함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이 보수주의를 할 때, 표방을 할 때, 와서 들어라. 너네들이 와서 이제 좀 깨달아라. 이러한 관점이 좀 이때까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마치 정말 전도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말 진리잖아요. 보수주의라는 게 어떤 이념과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분이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불완전하다던가 정부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보다는 개인이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얘기들이고 합리적인 얘기들인데, 이 얘기들을 이때까지는 야, 우리가 맞으니까 너네들이 와서 좀 들어봐라. 너네들이 좀 설득 좀 돼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판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교회 대응들도 그렇고요. 정말 불편한 얘기이기 짝이 없죠. 너무 상식인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희 운동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은, 전도를 할 때 너네들이 와서 들어라 이렇게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전혀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 대상으로는 저희가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직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설득하고 그 한 사람에게 저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고 또 시간과 돈을 써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정말 판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어떤 지적인 우월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 실제로도 보수주의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서 한영훈을 설득하고 우리 쪽으로 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겪고 있고, 저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설득을 했을 때 많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레이건과 그 베리 골드워터라는 유명한 보수주의자들도 각자의 책에서 쓰기를, 사실 미국 국민들은 전부 다 보수주의자인데 이것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 5월 1일에 세계로 교회에서 저희가 일종의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굳게 닫혀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혹은 그 교회들에 저희가 직접 가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겠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전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어떤 것들 중에 하나인데, 또 5월 29일에는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요. 또 모 S교회, U교회, 이런 교회들에서도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설득 좀 시켜줘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등등등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자면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말 무용지물도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와 어떤 운동들을 통해서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나가 계신, 사실 지금 각 교회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모임이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환경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 나가면서 이제 풀뿌리 운동이 되어서 나중에 언젠가는 단순히 그냥 보수의 어떤 색채만 내는 정치인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뽑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로 보수주의 정책을 내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